할까? 라고 묻습니다. 20년에 걸친 연구 결과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저렴한 음식이 고구마보다 더 나은 장수식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음식이 자연 장수약으로 칭송받을까? 의학 연구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식단이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영양계획과 비교해보면 일반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집밥에는 장수의 비결이 더 많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다음의 4가지 식품은 수많은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어 왔으며 4대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식품 4위. 비장을 조절하고 위를 보양하는 백삼마. 얌은 오랫동안 중의학 약전에서 동원식품 내 대표주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 건식론. 당뇨병 전단계 환자의 경우 얌은 천연 보조 컨디셔닝 식품입니다. 65세의 천 이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혈당이 높아 포도당 내성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검진을 받은 결과 그녀의 혈당 수치가 크게 떨어졌고 체중은 3kg이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야마가 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건강 애자좋아요. 먹기 전에 찌거나 완전히 조리해야 합니다. 장수식품 3위. 항암, 노화 방지에 탁월한 진압 황금 고구마. 누구에게나 친숙한 음식인 고구마는 통곡물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항암의 잠재적 원료이기도 합니다. 가지곤 거슬로 나타났습니다. 암 예방 및 치료 저널에 발표된 역학조사에 따르면 고구마를 자주 먹는 중년 및 노년층의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약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2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변비와 높은 혈중 지지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2세 남성이 비정상적인 혈중 지질로 인해 식단을 조절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제된 쌀과 밀가루 대신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35% 감소했고 저밀도지단 백질 수치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에 검은 참깨는 예로부터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거슴로 나타났습니다. 80세의 한의사인 선 씨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검은 참깨 가루 한 스푼을 섞어 마셔왔는데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굵고 검고 그의 머리는 민첩하며 외래 진료소에 예약을 잡는 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작은 참깨 하나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껄심 일으킬 수. 장수식품 1위. 배추에서 저렴하지만 영양가 높은 야채의 왕. 르트가우그. 많은 사람들은 이 대답을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그냥 양배추 아닌가요?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 속에 놀라운 건강적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 밀도는 높고 전형적인 비용 대비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정동. 백세인 장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양배추를 주식으로 하고 고기를 부수어 먹는다는 식습관을 고수해 오셨고 양배추 조림과 두부국은 항상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검사했을 때 그는 그녀의 간과 신장 기능이 젊은 상태로 유지되고 뼈 밀도가 또래보다 높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 장수 다이어트의 이면에는 과학적인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수. 적당한 식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당한 운동, 좋은 태도가 모두 필수입니다. 대안가 진곤 건슨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소는 당신을 10살 젊게 만든다는 속담이 그저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많은 중년층과 노년층이 다양한 건강보험 사기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건강했던 삶의 리듬도 깨뜨렸습니다. 대깡번화. 사실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과 노인이 많이 걸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핵심은 노인이 올바른 방식으로 걷는지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걷기는 노인들에게 많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걷기 방법을 활용해 몸을 운동하고 근육과 뼈를 늘릴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몸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잘못된 걷기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무거운 부담을 주며 심지어 일련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점 먼저 긴 거. 그렇지 않으면 본래 건강에 이로운 걷기가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걷기로 인해 발생한 몇 가지 가슴 아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런 경우 걷기는 더 이상 그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뇌와 그인한 거. 예를 한 이러한 데이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노인의 보행에 있어서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운동은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말을 듣고 걷기로 건강을 되찾자는 운동에 뛰어들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은 등산이나 빠른 걷기와 같은 도전적인 고강도 스포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걸으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무시합니다. 그들이 요추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저항을 받으며 허리 통증은 그들의 삶에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노인들은 걷다가 갑자기 땅에 쓰러지고 심장이 멈추고 그 순간 생명이 갑자기 끝나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교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것입니다. 의사들은 장기간의 임상적 관찰과 연구를 거쳐 노인의 걷기에 대한 6가지 중요한 금기를 정리했는데 각각은 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걷는 것은 노인들이 걷는 동안 피해야 할 첫 번째 함정입니다. 어떤 가주 그들은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시간의 존재를 잊고 1시에서 2시간, 심지어 그 이상 걷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못한다. 각 구성품은 어느 정도 마모와 노후화가 있으며 하중 용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걷은 걷과 줄겐 몇 시간어.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하루 걸음수는 6,000부터 8,000보로 제한하고 걷는 시간은 되도록 30배에서 40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준지 할순뿐만 수껏괄 너무 빨리 걷는 것은 노인들이 걷는 데 있어서 큰 금기사항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른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이나 혈관 질환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요소와 같아서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노인들이 걸을 때 분당 60에서 70보의 속도로 여유로운 걸음걸이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체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고 꾸준한 걸음걸이로 더 멀리,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잘못된 보행 자세는 노인들이 종종 무시하는 문제이지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걷는 자세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몸의 풍향계와 같아서 신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드몬스 불 사람돈. 어떤 사람들은 발을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쁜 걷기 자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심지어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관절의 마모와 근육 피로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관절염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건십니까? 이러한 걷는 자세는 노인을 활력있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관절과 척추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길을 보지 않고 걷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건우하. 노인의 반응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시력과 청력도 젊었을 때만큼 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해 넘어지면 그 결과는 종종 매우 심각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보행 중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의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게다가 노인의 경우 신체 회복 능력이 약해 골절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며 심지어 장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은 걸을 때 집중력을 기울여야 하며 항상 발 밑에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복에 걷는 것도 노인들이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이른 아침에 공기가 상쾌하고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소위 최고의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은 공복으로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복에 걷는 것이 전혈당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혈당의 피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 공복에 걸으면 몸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를 보충할 충분한 음식이 없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혈당증은 노인의 경우 현기증, 심계항진, 떨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갑자기 기절할 수도 있는데 이는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아침에 산책하기 전에 쉽게 소화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고합니다. 일타에 를 잔을 하네요. 일부 노인들은 운동에 매우 헌신적입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춥든 더워도 그들은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날씨 때문에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산책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천후가 노인의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는 땅이 미끄럽고 노인들은 균형 감각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낮은 온도 자극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심장에 부담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급증하는 계절이므로 노인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기온이 낮을 때는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악천후에 산책을 나가야 한다면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의사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도 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걷고 적절한 시기에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들은 걷기 전에 자신의 신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무작정 유행을 따르거나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운동량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더 많이 걷는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걸음수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클 때 노인의 몸은 적응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비교적 안정적인 정오나 오후에 산책을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기온이 온화하고 태양이 따뜻합니다. 신발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인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밑창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밑창의 신발은 발에 부드러운 보호 패드를 덧대는 것과 같아서 모든 걸음을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의 마모와 손상을 줄여 노인의 관절 건강을 보호합니다. 노인은 산책할 때 물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운동 중 신체에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는 비상 상황에서 생명의 은인으로 노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훈능과 자. 의사는 노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운동 제한을 하여 안전을 보장하면서 최상의 운동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